아, 아, 현재 시각이 밤 12시 50분. 그러니까 이제 막 2024년 5월 13일이 시작했는데, 사실 내일 학교를 10시까지 가야 되니까 내일 8시쯤 일어나야 하고, 솔직히 말해서, 사실 바로 자면은 좋기는 한데, 8시에 일어나야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어차피 내가 지금 누워봐야, 지금 잠 습관 때문에 어차피 새벽 2시까지는 내가 못 잘 것 같아. 적어도 내가 지금 2시 반, 3시는 돼야 어차피 잘 것 같기 때문에 그동안 누워서 잠도 못 자고 뭐 핸드폰 보고 막 자려고 하고 있다가 결국엔 실패하고 그러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이거를 좀 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주말간에 지금 금요일 날 조금 공부하고 토요일, 일요일간은 진짜 전혀 공부를 안 했는데 그거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시간 낭비 안 하고 어차피 잠 못 잘 거 지금 공부해야겠다 싶어가지고,暗記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내일 하루가 걱정이네. 잠 습관이 학교를 다니는데도 안 고쳐져가지고 너무 그냥 고생하는 것 같아. 학교 갔다 와서 낮잠 자고, 낮잠 자면은 밤에 또 늦게 자고, 이게 무한 반복이고, 다음날 학교 늦게 가거나 주말이라 학교 안 가거나 하면은 이제 또 늦게 자고 하니까 그건 그거대로 또 그래서 좀 안 고쳐지네.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잠 습관을 고치는 거는. 일단 뭐 위에서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빨리빨리 해야겠다. 진짜 할 게 많아서. 아, 이거는 그 사형식 문장이 목적어가 두 개라서 수동태 문장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음, 근데 이게 뭐 The principal granted Tom an interview가 원래 문장인데 An interview was granted to Tom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수동태로 바꿨을 때 Tom was granted an interview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그런 거고 good punctuation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주어라고 다 행위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아마 파우 얘긴데 파우 was bitten by a snake 해서 이제 snake가 행위자이지. conversion이고 1에서 7형식 구조, 5형식과 4형식 일단은 뭐 6형식하고 7형식이 어떤 거냐면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자. 누가 듣는 건 아니니까 딱히 6형식은 1형식에 뭐 부사류 보호를 더한 거고 3형식에 부사류 보호를 더한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지. 그지? 이게 의미에 따라서 6형식하고 7형식에 나오는 부사류 보호도 문장에 있어서 필수 구성 요소로 봐야 한다라는 개념인데 쉽게 설명하면 그렇고 빨리 넘어가죠. 이거는 뭐 have, lack, afford, resemble, 뭐 아니면 뭐 있지? suit 이런 경우는 뭐 당연하지만 의미상으로 했을 때 수동태로 바꾸면 이상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쓰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됐지. descriptive grammar라고 보면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를 닮는다라고 얘기하지 닮아진다라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약간 그런 개념의 표현들이고 수동태로 그래서 바꿀 수 없다 목적어가 있는데도 의미상으로 이상하다 그런 거지. 기수는 뭐 cardinal numerals 서수는 ordinal numeral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상에서는 cardinal numbers 아니면은 뭐 ordinal numbers 이렇게 얘기하지 서수 같은 경우에는 서수는 그렇고 본동사는 main verb고 and vice versa. 이 표현을 내가 배운 이후로, 뭐, 문서를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글 같은 걸 정리할 때 vice versa를 진짜 많이 쓰지. 배운 이후로 이거 잘 쓰고 있는 표현이야.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modal verbs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문법적인 용어로서 auxiliary verb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그리고 기능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operator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 motor verbs는 여기 안 나와있네. 뭐 상관없어. 그치, 뭐. 형용사구는 adjective phrase 이렇게 되고 넘어가서 밑에 무역학개론 중간고사 내용부터 보도록 합시다.
빠르게 복습하자. 절대 생산비설과 비교 생산비설. 절대 생산비설 같은 경우는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처음으로 제시가 됐고, 절대 우위론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이거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나라가 절대적으로 봐 어떠한 재화를 싼 값에 저렴한 가격에 이제 생산을 해낼 수 있으면 그거를 생산해서 수출해야 된다가 절대 생산비설이고, 1817년에 데이비드 리카르도에 의한 비교 생산비설이 등장을 하지. 비교 우위론이라고도 불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교 우위에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는 수출하고 비교 연류에 있는 재화는 수입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상호 수요 이론, 또 뭐 있냐, 핵시오린 정리, 또 레온티프의 역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지. 비교 생산 비설은 다른 나라끼리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비교적으로 뭔가를 잘 만들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비교 생산 비설이고, 절대 생산 비설은 다른 나라랑 비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으면은 그걸 만들어서 수출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절대에 나왔던 절대 생산 비설이고, 비교 생산 비설은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주장을 했다, 1817년에. 그런 내용이고, 녹다운 방식의 수출이란 제품을 완제품 형태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녹다운 방식의 수출은 제품을 반제품 혹은 부품의 상태로 수출을 해서 실수요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완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하고 있을 경우에 반제품 또는 부품 상태로 수출을 해서 거기서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뭐 이 방식을 사용할 때 OEM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 뭐, 거기에 생산 시설을 직접 설치를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수입국에서 완제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해 문제나 고임금 문제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반제품이나 부품 상태로 실수요지로 보내서 거기서 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지. 그냥 이러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녹다운 방식의 수출이다. 경제통합의 효과 6가지는 정태적 효과, 동태적 효과가 있는데, 정태적 효과로는 무역 창출 효과로서 경제가 통합이 되면은 그 시장이 넓어지고 무역의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좀 쉽게 얘기하면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효과가 있고, 무역 전환 효과로서 경제 통합을 해서 경제 통합 지역 안에서만 수출입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다른 나라에서 싸게 수입하거나 할 수 있는 제품들도 수입을 못하고 오히려 그냥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고, 부정적인 효과에 해당을 하지. 뭐 동태적인 효과로서는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그리고 더 많이 단위당 생산비가 절감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뭐 효과도 있기도 하고, 기업들의 경쟁이 촉진된다라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의 증대가 증가한다. 왜냐면은 이게 외교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기 때문에 그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수 시장이 안정되는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기타 효과로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좀 더 안정될 수 있다. 그리고 뭐 비상 상황, 뭐 재난 상황 등 발생했을 때 이제 마련된 경제통합 내에서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서 더 빠른 지원과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고, 물품의 형태에 따라 무역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뭐 상품 무역과 굿즈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서비스 무역, 용역이라고 하고, 한국어에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그냥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고, 어 그러니까 뭐 상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유형물로서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된 경우이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무형물이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 하지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인 뭐 영화, 소프트웨어, 뭐 아니면은 뭐 음악 등의 이러한 것들은 상품인과 동시에 무체물이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특징이지. 뭐 그런 거고, 가치의 기본 원칙으로서는 뭐 무역 자유화 원칙, 최애국 대우 원칙, 뭐 상호주의 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대충 그런 것들이 있지. 협의의 원칙도 있고, 비관세 장벽 철폐 원칙도 있고, 막 그런 다양한 원칙들이 있지. 최애국 대우의 원칙은 그 어떤 한 나라의 회원국 안에서 어떤 한 나라에 이제 어떤 혜택을 주면은 그 혜택이 자동적으로 같은 회원국
회원국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게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고, 상호주의 원칙은 서로 손해보면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서로 이익이 돼야 한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고, 내국민 대우 원칙은 이제 국내에 어떤 기업이 진출을 했고, 어떤 상품이 진입을 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대우를 국내 기업의 상품과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된다. 뭐 그런 거고, 뭐 다른 거는 뭐 말 그대로고, 무역 자유원칙은 말 그대로 이제 자유화를 하자 이런 거고, 비관시장을 철폐하자 이런 거고, 협의 원칙은 협의부터 하자 이런 내용이지. 그렇고 무역의 주체에 따라 보통 이건 아마 그 내용인가 봐. 동서무역 또는 남북무역. 그러니까 북반구 남반구끼리 할 때 그거를 이제 남북무역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동서무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랑 민주주의 간의 무역 같은 거를 이건 다른 거구나. 아, 그래, 뭐, 공무역, 공공기관 무역, 공공무역, 하고 뭐, 사무역, 민간무역, 무역, 영리무역, 이것도 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구나. 핵시올인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일명제와 이명제가 대표적이지. 일명제는 요소 부존 이론, 그리고 이명제는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인데, 요소 부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이 다르고, 또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생산비가 생기게 되고, 비교 생산비에 따라서 수출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그 일명제이고, 이명제 같은 경우에는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소 가격이 어떤 재화를 생산할 때 필요한 요소 가격이 무역이 지속되고 수출입이 지속됨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균등화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처음에는 다를지라도.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은 뭐 어떠한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가 있으면은 그 인건비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이 지속되면은 생산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성으로 인해서 그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무역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이제 고용이 필요해질 것이고, 고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고용비 증가, 임금 증가로 이어지겠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야. DBS래. DBS는 다른 거고, DSB 같은 경우에는 Dispute Settlement Body라고 해가지고, 어, 그, 지금 이제 WTO가 가지고 있는 분쟁 해결 기구라고 보면 되는데, 어, 가치의 강제성이 부족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 아마 만장일치제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 다수결의 원칙으로 바뀌었지, WTO로 넘어가면서. 환율이 상승한다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겠지. 더 환율이 상승하려면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당연히. 왜냐면은 더 많은 돈을 들여야 1달러를 구매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들여야 같은 달러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달러든 뭐 다른 것이든 간에. 이제, 무역의 특징 5가지. 무역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해상 의존성, 뭐 산업 연관성, 국제 관습성, 뭐 다양한 당사자들의 개입, 또 뭐 무역업자의 다양한 위험 등이 있겠지. 그리고 수입세, 또 무슨 재정 관세, 무역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가? 뭐 수출 무역과 수입 무역 뭐 얘기하는 거고. 수출세는 뭐 수출세 같은 경우 뭐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뭐 어떠한 원자재나 원료 같은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국내에 유치해 두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커피나 뭐 석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치도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수출이 막되고 많이 되면은 그 가격이 보존이 안 되지, 가치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의 간섭 여부에 따라 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인데, 요즘에는 당연하지만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는 없지. 이거는 이게 뭐지? 뭐 나와 있는 거지? 아, 수평무역과 수직무역. 오케이, 수평무역과 수직무역. WTO와 ICC는 당연히 역할 차이가 있지. WTO는 국제기구이고 ICC는 민간 기업이야. WTO는 회원국 간의 뭐 분쟁 같은 거를 조정을 하지만, ICC는 민간 기업 간의 분쟁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지. 다 됐고, 비즈니스 그는 중간고사도 좀 봅시다. 1970년에 미국에 대항한 국가라고 하면은 아마 음, 어, 소련이지, 소련. 그치, 소련이지. 소련 같은 경우에는, 맞아. 잠깐만. 허허허허허. 오케이,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말고사 말고 중간고사 이거 하고 있었지.
봅시다. 아닌가? What does GDP stand for? GDP는 GDP 같은 경우에는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뭐 Production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국내 총 생산을 얘기를 하는 거지. Production이 더 맞는 말일 수 있겠다. 근데 몰라. 근데 표현이 Production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Product라고 하는 데도 있어. 1인당 GDP는 뭐 GDP per capita 이렇게 얘기하지. per capita. 음. 일본의 GDP는 1인당 GDP가 매우 낮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이제 GDP가 엄청나게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지. 우리나라도 이런 경향이 좀 있기는 한데, 아마 그 인구수가 일본은 좀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이 막 그 개인 민간이 못 사는 거는 아닌데, 좀 검소한 면은 있긴 하지. 확실히 일본 사람들이. 나도 좀 검소해야 되는데. 1980, 이건 일본이지, 이것도 일본 얘기지. 일본이 전자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대항을 했지, 이 당시에. 어, 그치. 일본이 대항을 했고, 일본이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이 이 당시에 회의를 열었고, 그 회의의 이름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회의에서, 뭐였지? 맞아, 맞아. 플라제가 아니라 플라잔데요. 이거 잘못 적혀 있네. 플라자 합의. 이거요. 그래서, 맞아. 엔화, 마르크, 뭐 프랑, 파운드 등의 화폐 가치를 올림으로써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넘어가자. 환율이 상승하면은 장점이 어떤 게 있냐? 일단 수출에 유리하고 수출에 유리하고 그렇지. 그리고 수입에는 반대로 불리하지. 음, 환율이 오르면 좋은 점이 뭐가 있지? 당장 떠오르는 게 없어. 일단은 그렇고 잠깐만. 맞아. 이런 점도 있고. 사실 더 많기는 한데, 이거는 나중에 또 정리를 해야겠다. 좀만. 중장기적인 요소? 중장기적인 요소라고 하면, 항상 이게 어렵더라고. 요소들은 많이 아는데, 단기, 중장기로 나누라고 하면은 잘 안 떠오르더라고. 잠깐만. 음, 손 아니야. 지금 보자, 잠만. 금리 상승, 물가 상승, 경제 동상. 그래. 이거 19세기. 또 넘어가. 뭐, 그게 좀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미국과 독일의 유치 산업 보호론. 오케이. 그리고 사무 영어랑 말씀이랑 기말고사하고 나머지 두 개는 내일 아침에 학교 걸어가면서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지금 해야 돼 일단. 수출입 품목 관리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수출입 품목 관리는 우리나라의 주무부처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이 공고를 하는 이제 수출입 공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그 수출입 공고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따 나오겠지 아마.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무역 3대 법규 중에서도 가장 기본법이면서 이제 총체적인 종합법이지. 이 대외무역법은 어 일단 1957년에 이제 무역법 또는 무역거래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행되어 오다가 이제 1986년 12월에 대외무역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까지 현행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이 대외무역법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 차례 개정이 되어 왔는데 이는 국내외의 무역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가 되어 왔기 때문이지. 뭐 경제블록, 뭐 무역 자유화, 뭐 운송수단의 발전, 뭐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되게 여러 차례 개정이 되어 왔다라는 거. 대외무역법의 영어 명칭은 Trade Law. Foreign Trade Law? 맞겠지 아마?
Foreign Trade Act라고 하는구나. 오케이. 이 Act랑 Law를 잘 구별을 내가 잘 못하겠어. 어, 관세법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관세법은 일단 영어로 Customs Law라고 하고 관세법의 목적이라고 할 게 뭐가 있을까? 관세법이라고 하면 이제 수출입 통관을 다루거나 또는 수출입 금지품 뭐래 수출입 통관을 다루거나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 이제 관세법인데 이 관세법의 목적은 그러한 과정들을 적정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은 총 6가지가 있는데 교수님은 4가지만 설명을 하셨고 나머지 2가지는 설명 안 하셨지. 혹시 모르니까 6가지를 일단 다 외워두기는 했는데 첫 번째로는 낙성계약, 서로만의 이제 합의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서로의 의견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낙성계약이고 두 번째는 불요식 계약으로 형태가 없다. 즉 형식이 없는 계약이란 뜻이지. 불요식 계약은 형식이 없는 계약이란 뜻이고 이는 서면, 구두 어느 것으로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보통 이제 의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다 서면으로 하지. 다 서명을 하지. 낙성계약과 불효식계약 그리고 그 다음이 유상계약인데 서로 대가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막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다. 어떠한 대가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이 출연을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성질에 대한 얘기지. 유상계약 지금까지 한 게 낙성계약, 불유식 계약 그리고 유상계약이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지. 당사자 두 사람 간에 쌍방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바이어 그러니까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셀러 그러니까 수출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정확하고 안전하고 또 제대로 또 제때 보내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뭐 그러한 게 이제 쌍무 계약이고 추가적으로 상행위 계약인데 이제 무역은 그냥 자선 사업이 아니라는 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무역 계약이다라는 거, 상행위 계약이다라는 거, 무역 계약은. 그리고 또 그다음에 유인 계약, 유인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어떤 당사자 간에 단 한 명이라도 이 계약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인이 없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지. 그러니까 낙성계약 다시 외워보자. 낙성계약, 불교식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상행위계약, 유인계약 이렇게 있지. 법적 성질 같은 거는 무역관리라는 것은 trade control이지 영어 명칭으로 무역관리라는 것은 국가가 법과 제도나 기구 등을 통해서 무역 거래에 간섭하거나 또는 규제하거나 지원 등을 하는 모든 것을 의미를 하지. 대외무역법으로 가능하면 투입을 규제하려고 하는가, 최소화하고자 하는가. 물론 무역에 있어서 규제는 어느 정도 필수적이지만 가능하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원활화하기 위해서지 무역을.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무엇인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어 무역 거래에 대해서 수출입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제 오직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품목들을 리스트화해서 관리를 하는 것을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하지. 외국환 거래법에 의의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것은 외국환 그리고 외국환 거래 또는 뭐 기타 대외 무역에 있어서 이제 채권 관계와 채무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이 외국환 거래법이다라고 할 수 있지. 환율, 결제, 송금 등을 명시하고 있다.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환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해외 결제, 해외 송금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해외 계좌 개설에 대한 내용이나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도 하지. 사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수출입 상품이다.
수출입 자동 승인 품목이지. 수출입 자동 승인 품목. 이러한 수출입 자동 승인 품목은 사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승인되긴 하지만 통관 절차에 있어서 정식적으로 신고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수출입 공고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공고에는 수출입 업자들을 위하여서 수출입을 하는 방법이나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명시하고 있음과 동시에 수출입 제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외국환 거래법의 영어 명칭, 이건 뭐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대외 거래의 원활화. 이것은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니지. 그냥 말 그대로 대외 거래. 그러니까 무역을 더 원활화하겠다. 무역을 더 많이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거고. 아우 이빨이야. 두 번째로는 국제 수지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화 가치,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안정. 수출입 공고는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의 주무부처 장관인 상업 통상 자원부의 장관이 하게 되죠. 그렇고요. 산업통상자원부. 관세법 (Customs Law). 수출입 통관과 관세 부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대외무역법의 역사 명칭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수출입 통합 공고. 이 수출입 통합 공고는 개별 공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수출입 통합 공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그러니까 그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 수입 제한 품목에 대해서 따로 열거하여 명시한 것이 수출입 통합 공고이지, 뭐 개별 공고라고 하기도 하고. 수출입 자동 승인 품목. 자동 승인 품목이고요. D. 아무 영어. 뭘까? Excuse me, sorry to interrupt, but may I have a word? You have a word to say. You have a word to say. May I have a word with him? Outside the room? Collaborate on something, 이지? We're a team. We collaborate on things. So it is essential to keep a good relationships amongst u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While we were doing our team assignment, we learned a lot about ourselves, about each other's strengths and weaknesses. 인데 편집을 좀 합시다.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A chair이라고 얘기하나? A chairperson 이렇게 얘기하지. Since everyone's here, let's get started. 뭐 아니면 그냥 이 빼고 그냥 let's get started 이렇게도 얘기하고. First, I'd like to welcome you all. I'm sorry, I'm afraid I disagree. I see it differently.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 I'd like to take a moment to introduce Miss Carla. She's from the Public Relations Departme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The way I see it, there's no need to rush the decision. There's no need to rush the decision. The work has not been divided properly, equally. The majority of the project is on me. To communicate development, get somebody informed, give update. 이거는 come to a consensus, come to an agreement, come to a settlement랑 비슷한 말이지만 come to a consensus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더 만장일치에 대한 얘기지. I think 아니면 뭐 it seems that it is not very probable that we come to a consensus today. 이런 식으로. Proverbs 4:23. Guard your heart above all else, for it determines the course of your life.
이것도 좀만 할까? 토익 표현을 좀 해둘까? 뭐야. 뭐야. 버그. Why did Lisa miss the sales meeting? Why did Miss Lisa miss the sales meeting? She was sitting in the back of the room. She was sitting in the back of the room. 근데 졸려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나 쉬어야겠다. 일단 쉬고 다른 거 공부하든지 하고, 이건 내일 하고. 일단은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